요 9번의 1번은 좀 전에 했는데 조금 각도가 좀 다른 거죠. 보면 이건 똑같네. 1번은 복습이고요. 2번 판례 변경도 복습입니다. 그죠?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여러분 이제 그 착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소년법 적용 있잖아요. 소년법 적용. 이 큰 틀에서 소년법 적용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이제 이 항소심까지라. 사시심까지 맞죠? 소년법 하면. 근데 이제 사형 무기 이거. 이 사형 무기를 때릴 때는 뭘 하잖아. 그죠? 이때는 죄를 범할 당시 이건 아시죠? 이 죄를 범할 당시. 이 당시에 18세 미만. 맞죠? 구분해야 됩니다. 문제 다 있는데 봅시다. 그 3번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 소년법 적용이거든.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보면 항소심 판결 선고 1 여기까지거든. 다른 말로 사실심 판결 선고 1이죠. 여기서 이제 19세 달해버리면 만 19세가 미만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얘들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되겠지. 맞죠? 잘 보시면 되겠고 부정기형하면 안 됩니다. 4번에서는 18세 미만 소년인데 사형 무경을 못하죠. 15년 가야 되는데 이거는 판결 선고 시 기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할 당시 기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답 4번이고 10번에서 이제 요게 9번의 1번 질문과 같은 겁니다. 보면 1. 애초에 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 요 신설이 상습범한 상습 강제추행이겠지. 요거 신설로 포괄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까지 적용하면 안 되죠. 형이 가중되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은 한시부자체의 추고표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도 이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고표가 논란됩니다. 맞지요? 3번에 우리 대법원은 추고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겠죠. 대법원은 어차피 동기설입니다. 동기설. 그래서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죠. 4번에서는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침해되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적용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바로 보호주의니까. 맞죠? 답은 1번이고. 11번은 뭐 어차피 기억은 또 중요한 거는 맞죠. 외국 법원에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기간까지의 미결 구금. 이거는 집행된 기간이 아닙니다.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산업재산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 얘는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선고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고. 맞죠?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와 관련되는 문장이니까. 디귿이 이제 남았어요. 디귿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당연히 통산합니다. 그죠? 포함시켜 주거든. 그런데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 기한은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리얼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전부든 집행된 일부든 산입한다 이건데 앞으로 이제 꼬우겠지. 이제는 산입한답니다. 그죠? 이걸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예, 그래 꼬울 것이고 함정을 팔 수 있는 자를 잘 보셔야 되거든. 또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이게 올 수 있는 자리를 항상 대비하셔야 돼. 어차피 아는 지문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다음은 1번 가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는데 이제 앞으로 또 남은 게 이거잖아. 약취유인 인신매매 이게 남았거든. 그 약취유인 인신매매 낼 때는요 항상 예비 업무로 조심하셔야 돼. 기억 외국인 갑은 노동 착취를 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약취유인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범죄 끝냈죠. 한국에 돌아와도 어차피 세계주의입니다. 적용됩니다. 그죠? 기억은 틀렸고. 이에서 이제 약취유인죄 낸다면요, 뭐 장기적 처리나 노동력 착취 이런 쪽으로 엮을 겁니다. 그 장기적 목적으로 인신매매 역시 적용되죠. 세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한국인 갑이 외국에서 외국인 오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갑에게 행위지 형법과 우리나라 형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국내법상의 원칙이거든.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외국법에 따를 때 범죄가 안 됩니다. 이걸 딱 내면 또 엮이면 안 돼. 외국법에서 죄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법 기준이야. 그냥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돼야죠. 당하면 안 되지. 기억 리얼 되겠습니다. 13번 보시는데
속지주의인데요. 죄를 범하니라 또 장난치 봤는데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하면 됩니다.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기국주의를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표현법이 1번은 맞고요. 2번은 정말 단골이잖아. 우리가 이제 내외기통 유문인 아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가정권은 포함되는데요. 공문서도 포함되는데 사문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워낙 단골이지. 적용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비 업무는 안 들어가죠. 그죠? 조심해야 되지. 유일한 지문이야 이게. 예비 업무는 빼야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외국이 이래도 일단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라도 걸렸거든. 예, 적용되는데요. 좀 꼬아봤습니다. 이게 좀 졸렬하게 꼬았는데 보호주의를 하면 안 되겠지. 맞죠? 보호주의가 아니고 속지주의입니다. 그죠? 좀 꼬아봤습니다. 됐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에서 역시 적용되는 건데 어차피 이제 독일인이고 독일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 지령받아도 이거는 국가보안법이 중대를 사례는 아니에요. 아니죠? 적용 안 됩니다. 이너스는 캐나다 시민권자면 외국인입니다. 또 외국 S입니다. 사무소니까 안 되겠죠. 그럼 디귿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건 또 관심 가져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외국고 되는 것은요 총 4가지입니다.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4가지입니다. 그건 외국고 됩니다. 맞죠?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그 됩니다. 그건 딱 세팅 무조건 세팅. 따라서 디귿은 적용되겠죠. 릴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공모했으니까 속지주의 아니겠습니까? 적용됩니다. 디귿 리얼 다 적용되죠. 자, 미음에서는 외국인은 맞는데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중국 영토로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외범이고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죠. 영사관은 외국 땅인데 대사관은 한국 땅으로 봅니다. 대사관은. 그 다음에 비어 보시면 서울지방경찰청장 면허증은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개 되겠습니다. 3개. 디귿, 리얼, 비읍. 15번 갑니다. 1번은 중복되고요. 넘어가고 2번이 요즘 추세인지 아시죠? 추세인데요. 상태범, 절도죄 돌리면 되지. 상태범은 기소 시점과 범죄 종료 시점은 일치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적시범의 일종이죠. 그러나 위법 상태의 종료 시점은 범죄 끝난 이후에 물건을 계속 보유하고 온다 이 말인데 거기에 일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3번은 뭐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목적 달성 관계없이 기소니까. 4번에서는 구체적 위헌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예가 있느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과실도 있습니다. 우리 구제를 열자면 실화죄 있어요. 실화죄. 그래서 과실도 구체적 위헌범이 있습니다. 됐죠? 답은 2번이고 16번 같은 것도 이제 단순한 것도 신경 써야 되겠지. 우선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업무는 빠져야 되겠죠. 그냥 과실상 되겠고 출판물 맞고요. 우리 외국 원수는 다 되는 거 맞죠? 2번에서는 조심할 게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 이겠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우리나라 국기 국장 모독죄 있죠. 이거는 무조건 일반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건 절대 혜택 안 줍니다. 바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지.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외울 때 가방류 폭파라 외웠지 않습니까? 가방류 폭파. 그럼 이제 가방할 때 가방은 가스, 전기 등 방류죄라죠. 방류죄. 가스, 전기 등 방류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폭파는 폭발성 물건 발재를 맞죠. 그래서 가방류 폭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4번에 보시면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 맞습니다. 중체포 감금죄는 아니죠.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장난쳤죠. 이건 이제 구체적 위헌범도 아닙니다. 됐죠? 답 4번이고. 17번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인데 여기 원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보여주는 건데 중송계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 맞고요. 이번에 이제 이번을 분리해버렸잖아, 그죠? 중체포 감금죄 분리하기도 하거든. 어차피 이거는 가혹한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 위헌범은 아닙니다. 2번 답이고
체포죄는 이제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낸 거야. 체포죄는 계속범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교통방해죄도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범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 판례 보다 보니까 얘가 내고 싶었겠지. 답은 2번입니다. 18번 가시는데